네, 여러분 조르다라는 말 아시죠? 조르다. 허리띠를 조르다. 또 뭐가 있습니까? 용돈을 달라고 조르다. 이제 두 강좌 남았는데 빨리 끝내달라고 조르다. 이런 말 있죠. 네, 조르다의 제주도 방언을 보면 짧다라는 뜻이랍니다. 그래서 오늘 얘기하는 조루증, 조로 이런 것과 비슷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르라는 말을 하반신에다 점을 찍으면 조루가 되죠. 배꼽 아래에다 점을 찍으면 조루가 됩니다. 그 다음에 배꼽 위에 상반신에다 점을 찍으면 조로가 됩니다. 그래서 이 조루와 조로는 비슷하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조루 강의를 잘 들으시면 조로도 없어지니까 여러분 모두 장수하실 것입니다. 이 조루의 원인, 진단, 치료, 그 다음에 결과, 이것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조루는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생인데, 인생에서 세상 만사 뜻대로 안 돼. 여러분 그러시죠? 그 다음에 오래 살고 싶다. 그러시죠? 성생활에서도 사정하는 거 뜻대로 안 되죠? 그 다음에 사정하는 거 오래 하고 싶죠? 그러나 이것만이 전부는 아닙니다. 발상전환을 해야 되죠. 세상 만사를 내 뜻대로, 여러분 내 운명은 내가 바꾼다. 지금 연세가 드셔서 포기하지 마십시오. 지금부터 젊은 청춘으로 살 수 있습니다. 오래 사는 것만이 또 능사는 아니지. 멋있고 건강하게 살자. 이것을 또 섹스 사정에 비유를 해보면, 사정 내 뜻대로, 그 다음에 사정하는 거 내 마음대로 한번 해보자. 그 다음에 오래 섹스하는 것이 만사는 아니지. 그리고 멋있고 건강하게 섹스를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한번 바꿔보시자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얼마나 성행위를 오래 한다고 좋은가? 이걸 보면 남성이 오래 하게 되면 여성의 피해가 됩니다. 여성의 경우에는 윤활유 부족 사태가 되고 여성 성기가 손상이 돼서 성행위를 중단을 해야 됩니다. 그다음 남성의 경우에 있어서 마찬가지죠. 여성이 너무 오르가즘에 도달하지 않으면 남성이 오래 끓여야 되는데 이때 남성의 피해가 되죠. 사정기관에 피로가 되고 쾌감이 역시 저하가 됩니다. 그리고 남성 성기도 손상이 되고 발기를 지속할 수가 없게 되죠. 그러면 성행위를 얼마나 오래 해야 되나? 이것이 우리 의학적으로 조루증의 진단 기준인데 진례 삽입부터 사정까지의 시간을 보통 말합니다. 평균 남성이 2분이다, 5분이다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그 통계에 따라서 조루증의 범위가 달라지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남성 3분이 유지가 되고 여성은 빨리 끝나는 2분, 이 커플과 여성 4분, 남성 3분 이 커플을 보면 똑같이 남성은 3분을 했는데 이 커플은 행복하고 이 커플은 불행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진단 기준도 조금 애매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성행위 50%에서 여성이 극치감 느끼기 전에 빠르게 사정한다. 그러면 이 커플에 비해서 이 두 번째 커플 남성이 10분을 하게 되면 매우 만족하겠죠. 그러나 이 파트너가 여성 불감증이라든지 혹은 오르가즘이 늦다든지 하면 역시 만족스럽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 진단 기준도 조금 애매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사정을 의지대로 조절하기 힘든 상태. 이것도 성행위에서 의지나 조절, 이 표현이 좀 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부의 오르가즘과 만족이 더 중요한데 그래서 이 진단 기준도 조금 애매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조루증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진단 기준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그래서 조루는 아마도 모든 남성이 자기가 조루라고 생각할 텐데 역시 남성 성기능 장애의 가장 흔한 형태입니다. 이 조루증을 부부 사이의 심리적, 성행동적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부부 공통의 운명적 질병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남자와 여자 똑같이 사정을 하게 되는데요. 오르가즘에 이르는 과정도 남자, 여자 똑같고요. 극치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조루증의 진단 기준을 이 범위 내에 잊지 못하면 조루증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남자가 먼저 사정을 해버린다든지 아니면 반대로 여자가 먼저 오르가즘에 일어나서
더 이상 지속을 못한다든지 하면 이 부분에 있는 것은 조루증이고 이 가운데에서 똑같이 만족을 하고 똑같이 오르가즘에 도달하면 조루증이 아니다. 이런 진단 기준을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조루증의 원인을 살펴보면 병적으로 성생식기관의 질병, 그 다음에 신경계통의 장애, 내분비, 우리가 아까 남성 갱년기 호르몬 장애, 이런 것들이 있겠고요. 정신심리적 원인을 살펴보면 수행 불안, 내가 잘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걱정, 여기서 오는 거죠. 그 다음에 스트레스에서 옵니다. 그 다음 성문화 영향, 이게 성행위를 터부시한다든지 부끄러워한다든지 하는 그런 영향으로 조루증이 발생합니다. 그 다음에 상대가 너무 재촉한다든지 당황스러운 상황 하에서 성관계를 하다 보면 조루증이 생기고, 정신적인 문제로서 여성의 질에 대한 무의식적인 공포, 그 다음에 여성에 대한 애정과 증오의 양가 감정이 있을 때 역시 조루증의 원인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질병이 없이 일시적으로 조루증이 나타날 수 있는데, 이 신체적인 과로, 여러분 피곤하실 때 조루증이 나타납니다. 일시적인 스트레스일 때도 나타나죠. 그 다음에 술 마시면 어떤 분들은 오래 끌 수가 있는데 반대로 어떤 분들은 또 빨리 사정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경안정제와 같은 약물 복용도 원인이 되고요. 처음 성행위를 하거나 아니면 오랫동안 공백기간이 있은 다음에 성행위를 할 때 조루증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남성 갱년기에 있어서 조루의 원인은 남성 호르몬 감소, 그 다음에 근육의 힘, 사정 근육의 힘이 떨어지죠. 그래서 사정이 빨리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발기부전, 발기 유지력이 감소되죠. 그러면 발기를 오랫동안 유지를 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뇌에서는 사정을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사정이 빠르게 되겠죠. 그 다음에 성행위의 집중력 감퇴 때문에도 발생을 하고, 자신감 결여 때문에도 발생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조루의 가장 큰 원인은 남성에 있어서는 스트레스, 이것이 가장 중요하죠. 내분비계 영향으로 남성 호르몬이 감소되고, 신경계 영향으로 여러 가지 이 신경장애로 발기부전과 조루가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부부의 문제에 있어서는 저는 사랑의 힘이 부족해서 나오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부부에서는 성행위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부부의 사랑과 행복의 문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병원에 오시면 이런 조루증에 나는 속한 것 같다, 그렇게 해서 병원에 오시게 되면 검사를 하는 것이 5가지가 있는데, 음경, 진동, 감각 측정을 해서 귀두의 예민도를 봅니다. 그 다음에 구해면체 반사 지연 시간을 통해서 여러 가지 말초신경이라든지 이런 검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음부신경계통의 검사를 3번째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사정기관, 즉 후부요도라든가 전립선, 정낭, 사정관, 방광, 이런 계통의 기관 검사를 하고요. 그 다음에 혈액검사를 통해서 남성 호르몬 부족한지 이걸 검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조루증이 진단이 되면 조루증의 치료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기질적인 원인 치료가 있는데,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립선 질환이 있다든지 정낭 질환, 과민성 방광, 신경장애, 이 원인을 제거를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스트레스 치료는 자가치료를 하든지 아니면 병원에 선생님께 의뢰를 해서 도움을 받아서 치료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행동요법은 스탑 스타트 치료와 스퀴즈 요법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거 병원에 오시면 자세하게 설명을 드립니다. 성행위 집중력 강화 훈련도 알려드리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운동요법은 사정 근육 강화 훈련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항문 관략근을 조여주는 운동, 이것을 끊임없이 지금 앉은 자리에서도 계속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5번째로 보면 약물요법으로 병원에서 시행하게 되는데, 제가 여기에 기술한 바와 같은 이런 약물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귀두가 너무 예민했을 때 국소도포 치료제로 조루를 없앨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발기 지속력이 감소되었을 때 해면체 내 약물 주사요법으로 발기를 오래 지속시키면 조루증이 해결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젊은 사람들에게 주로 해당이 되는데요. 수술 치료로서 귀두 감각 신경이 예민했을 때 이런 신경 차단 수술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데 일단 여러분들이 조류의 진단과 치료 방향이 잘못되면 어떻게 되느냐? 남성 혼자 치료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남성 혼자 치료를 하면 요즘에 조루증은 많이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연 성공을 하겠죠. 그래도 상대 파트너가 반응이 없죠. 부부의 사이가 안 좋으면 그렇죠. 그러면 내가 더 만족을 시켜야 되겠구나 하고 남성 치료는 더 노력을 하고, 그렇게 됐을 때 효과가 없으니까 자신감이 결여되고 성생활을 기피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또 조루증이 심해지는 악순환을 겪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내가 뭔가 보여줘야지, 상대를 녹다운 시켜야지, 이런 개념을 가지고 조루증을 치료하면 방향이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조루 해결의 올바른 방향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남자의 성기와 여성의 질의 결합 차원이 아니다. 부부간의 아름다운 사랑과 교감이 중요하다. 그래서 성행위를 할 때 하모니를 통해서 성행위가 하나의 축제처럼 완성되는, 거기에 목표를, 방향을 두어야 합니다. 그래서 조루 해결의 지향점을 보면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다. 나 혼자만 하면 자유행위죠. 그래서 부부의 문제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성행위를 할 때 이런 그림을 제가 한번 마련해 보았습니다. 남자가 계속 성행위를 하고 극치감에 도달하고, 여성도 역시 성행위를 하면서 극치감에 도달하면 두 분 다 사정을 하죠. 남녀 공이 사정을 하고 오르가즘에 일어나는 과정, 그 다음에 극치감에 도달해서 결국은 여기에 고여있는 이 사랑의 액, 남녀 사정액, 사랑의 액이 결국 자양분이 되어서 에너지가 되어서 다시 성행위를 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다시 또 남자와 여자와 성행위를 해서 극치감에 도달해서 이런 방향으로 해결점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려면은 가장 강조하고 싶은 것이 커플 간의 대화입니다. 이제부터 나이가 드셨으니까 뭘 새삼스럽게, 아닙니다. 앞으로 80세까지 남았습니다. 장기적인 목표를 세우시고 한번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화가 없으면 첫째 무관심이 되겠죠. 무관심이 되면 거절을 하죠. 그러면 회피하고 분노가 일어나고 성적 매력이 상실되죠. 그러면 성적 쾌감이 감퇴되고, 그렇게 되면 성생활 빈도가 역시 감소되고, 또 그러면 무관심이 되고, 이런 악순환을 거쳐서 결국 이 부부의 성적인 문제가 파괴되고 일상생활에서도 파괴가 됩니다. 그러면 커플 간의 대화가 많은 부부는 어떻게 되느냐? 자, 아무 데서부터 시작을 해도 됩니다. 자, 관심을 가지죠. 그러면 서로 호감을 가집니다. 그러면 반겨주죠. 그러면 기쁨이 생기고, 그러면 성적 매력이 증가하고, 성적 매력이 증가하면 성적 쾌락이 증대가 되죠. 아주 기분 좋습니다. 똑같은 성행위라도요. 그러면 성생활 빈도가 증가하죠. 그러면 더 관심을 갖게 되는 아주 좋은 선순환이 됩니다. 그래서 기쁨이 있으면 또 성적 매력이 증가가 되고, 호감을 가지면 또 반겨주고, 이런 이 사이클을 통해서 이 부부는 성적인 면에서 활력을 갖게 되고 일상생활에서도 활력을 찾게 되는 커플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나이가 들었으니까 이제부터 나는 별 치료할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조루치료의 목표, 성생활의 목표를 80세까지 한번 잡아보세요. 저희 병원에 80대 초반 되시는 분들이 꽤 오십니다. 어떤 분은 일주일에 한 번씩 하시는 분도 계세요. 여러분, 희망을 가지시고 40세이신 분은 80세까지 40년 동안 장기적인 목표를 가지시고, 50세 되시는 분은 80세까지 30년의 목표를 한번 세워보세요. 60세 되시는 분은 80세까지면 20년이나 남았습니다. 20년 동안 희망과 꿈을 잃지 마시고, 이 희망과 꿈은 젊은이만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60세, 70세라도 청춘이, 마음먹기에 따라서 내가 청춘이고 20대도 희망과 꿈이 없으면 노인입니다. 그래서 이 희망과 꿈을 가지면 행복은 저절로 따라옵니다. 그래서 행복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행복은 스스로 찾을 수 있는, 행복은 셀프다, 이 말을 강조하고 싶고요. 그래서 이런 목표를 세우고 꿈을 가지면 아무리 나이가 드셨어도 도전하려는 에너지가 생기죠. 그럼 에너지가 생기면 건전하고 건강한 성행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갱년기는 자연스럽게 극복이 되고 활기찬 노년을 우리가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이 조루탈출 명심보감, 이렇게 제가 표현을 해봤는데, 아까 처음에 조르다 이 말에서 어떻게 보면 조르다, 조로다 이렇게 그 지역에 따라서 발음이 달라지겠는데, 이 조로, 그 다음에 이 또 조로라는 것은 빨리 늙는다 이건데, 아침 조자 이슬로자를 쓰면 조로, 아침 이슬이 되죠. 여러분 아시죠? 조로. 이게 인생의 무상, 헛된 허무한 그런 인생의 비유를 하는 말인데, 이 조로, 조로 또 아침 이슬과 같은 이런 것들은 다 없애는 장수의 지름길 6가지를 말씀드리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아내를 진심으로 사랑하라. 내 아내가 미스코리아처럼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무리 주름이 많고 해도 미스코리아라고 생각하면 미스코리아입니다. 그리고 미스코리아 쪽이 싫으시면 신사임당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네. 두 번째, 사랑받는 남편이 되라. 사랑받는 남편이 되면 성생활에서는 무조건 성공합니다. 행복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다리 힘을 길러라. 운동을 하시는 거죠. 다리 힘. 가장 중요합니다. 운동, 등산, 달리기, 자전거, 오리걸음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 운동을 매일 규칙적으로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아까 선순환 사이클을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끊임없이 대화하라. 지금부터 20년, 30년, 40년 목표를 가지고 한번 시도를 해보십시오. 그 다음에 성행위를 자주 해라. 성행위를 자주 해야 건강하고, 건강해야 또 성행위를 자주 할 수 있고, 그러다 보면 장수는 저절로 따라옵니다. 그 다음에 비뇨기과 의사와 친해져라. 어떻게 친해집니까? 비뇨기과에 자주 방문하면 됩니다. 그래서 자동차가 오랫동안 싱싱 달릴 수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정기 검진도 받고, 정기 점검, 그 다음에 닦고 조이고 여러 가지 수리도 하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남성 갱년기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싱싱 달리는 인생, 행복한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 장수할 수 있는 길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조로 동시에 치료되어서 여러분 모두 장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